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좀 잘하면 행복할 텐데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죠. 회사에서 그 인간만 없으면 난 행복할 텐데,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나는 행복할 텐데, 혹은 이 사람만 잘하면, 얘만 잘하면, 얘만 성적이 좋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저 사람만 없으면, 혹은 저 사람만 잘하면 나는 행복할 텐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스스로 변하고, 세상 삶이 변하고, 가족에 대해서도 변하고 라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스스로가 변하게 되면 세상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어떤 살아왔던 자신의 행동, 말, 생각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삶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가족에도 적용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곡간이 작으면 사소한 것에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사소한 것에 화를 내고 가족들하고 티격태격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곡간이 넓으면 가족들이 사소한 것에 화가 났을, 옛날 같으면 화가 났을 것을, 그것이 아주 쉽게 편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되고 스스로 업그레이드가 돼야지만 세상 삶도 훨씬 즐겁게, 가족들과도 훨씬 잘 지내게 되는 그런 변화를 본인이 목격하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댓글을 주신 분이 계신데, 이분의 댓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이 상당히 좋고, 두 번째는 이분이 4년 동안 저희 행복이 먼저다를 쭉 구독, 시청하신 분이신데 4년 만에 댓글을 처음 올리신 분이죠. 제가 2017년에 시작해서 지금 4년, 만 4년이 다 돼가는데, 미움받을 용기라는 대화명을 쓰신 분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일본 기시미 이치로, 일본의 최고의 철학자 1인자죠. 이치로.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고가 후미타케, 이 두 양반이 만나서 쓴 책이 바로 미움받을 용기죠. 2014년에 나왔는 베스트셀러죠. 그 대화명을 쓰셨네요. 미움받을 용기님께서 쓰셨는데 처음으로 댓글을 남깁니다. 4년 가까이 선생님의 말씀을, 동영상을 듣고 있습니다. 그냥 제 하루의 일과랍니다. 제 정신건강에 영양소 같은 한 말씀들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달라지니 제 주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행복의 열쇠는 제가 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뼈저리게 느끼는 중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공헌한다는 것, 최고의 행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선생님의 영향력으로 공헌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2020년도 저물어 가고 있는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인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래도록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너무나도 감사한 댓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님. 이분이 연세가 어떠신지, 혹은 뭐 주부신지, 아니면 남자분이신지, 연령대가 뭐 환갑 50, 40, 30 어느 때인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 행복이 먼저다를 시청해 주셨고 처음으로 4년 만에 댓글을 달아주셨다. 너무 분이시네요. 저도 사실 듣는 동영상들이, 유튜브 동영상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 댓글은 사실 저도 거의 달진 않습니다. 이 댓글을 잘 다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댓글을 못 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4년 만에 처음으로 댓글을 주셨다니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고, 또 그 내용 중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죠. 제가 달라지니 제 주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도 일전에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달라지니 주변이 달라진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제 오늘 그 썸네일의 제목처럼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저 사람이 달라지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저 사람이 잘하면 내가 행복할 텐데, 항상 남이 어떻게 하면 내 행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잘하면 나 행복할 텐데, 뭐 아들이 공부를 잘하면 행복해 한다. 모든 행복의 기준이 아들의 성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혹은 나하고 너무 맞는 사람이야. 저 사람만 좀 없어지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저 사람만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내가 행복할 텐데,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이 좌지우지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의해서 내 행복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 행복은 저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없어지지 않으면 내 행복이 없는 거고, 저 사람이 잘하지 않으면 내 행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내 행복은 저 사람 손에 달린 거야. 저 사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저 사람이 정말 없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이 정말 없어져서 행복해집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고, 이 사람이 나타나고, 이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저 사람이 없으면 나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정말 저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고. 남은 남이죠. 이 남한테 나의 행복이 좌지우지 되면 그 남, A라는 사람이 없어지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B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C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D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직장을 옮겨도 E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끝이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이 먼저다에 댓글 주신 분이, 그분의 대화명이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너무너무 나쁜 소인배를 만나서 지치고 당하고 상처받아서 다른 회사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또 있는 거야. 또 기가 막힌 소인배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고, 또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되게 선하신 분이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사시는 그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기 질투를 당해서 무차별 공격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만 좀 없으면 내가 좀 행복할 텐데, 저 사람만 좀 잘하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즉 본인의 행복이 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미움받을 용기님이 댓글을 남기셨던 그 핵심이 바로 이거죠. 제가 달라지니 제 주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행복의 열쇠는 제가 쥐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죠. 핵심. 저 사람을 없앨 수 없고 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없앨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우리 생각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 불가능합니다. 2살짜리, 4살짜리 우리 자식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만든다. 그냥 간단히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 우리가 기대한 만큼 저 사람들이 부응하게끔 만든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본인 자신도 본인 자신의 기대에 충족을 못하면서 남이 우리의 기대에 충족하기를 바란다? 그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없어지면, 저 사람이 잘하면 나는 행복할 텐데, 결국에는 본인의 행복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본인 자신이라는 거죠. 본인 자신이 바뀌게 되면 행복이 자기가 이렇게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 자신이 그 키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남을 생각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어서 행복과는 계속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꾸었을 때 제가 달라지니 제 주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행복의 열쇠는 제가 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는
미움받을 용기님의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복이 먼저 나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이 말버릇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정말 너무 행복할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혹은, 아, 얘가 좀 잘했으면 내가 뭐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쨌든 다 남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하고, 내 자신의 격을 어떻게 더 높일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많은 그런 어떤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런 거리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길을 걸어다 보면 어깨가 푹 처져서 투벅투벅 걷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이 어떤 식으로 지금 걷고 있는지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본인이 지금 어떤 스타일로, 뭐 스타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스스로를 가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똑바로 어깨를 탁 펴고 얼굴을 탁 쳐들고 걷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개 푹 숙이면서 세상의 모든 근심을 안고 걷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똑바로 어깨를 탁 펴고 걷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척척척척척 이루어져서 똑바로 걷습니까? 아니죠. 본인 자신의 걸음걸이를 똑바로 하는 것이 본인 자신을 돌보는 것이 되잖아요. 어깨 푹 쳐져서 걷는 그런 분들이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고 행복한 마인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겠습니까? 본인 자신의 표정부터 푹 쳐져 있는데 항상 먹는 음식, 항상 입는 옷, 좋은 옷들은 그냥 옷장에 다 처박혀 있어요. 좋은 신발은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 맨날 신는 신발만 신고 맨날 먹는 음식만 먹고 이게 영양가가 있는지 내 몸에 도움이 되는지 내가 지금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먹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먹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비어있는 위장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건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 어떤 그 분이 TV에서 나와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 인생의 거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가장 많이 후회를 하는가. 물론 제가 일전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10가지라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만 그거와 조금 다른 것인데 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거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았지? 왜 이렇게 재미없이 살았을까?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한다는 거죠. 물론 다른 얘기들도 있습니다. 왜 내가 남 눈치 보고 살았지? 내 삶을 왜 내가 못 살았지? 일맥상통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인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지금은 모를 수가 있어요. 나이 50, 환갑, 40, 활동력이 아주 풍부한 나이잖아요. 이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인의 인생에 너무나도 귀중한 그런 순간인 거죠. 남에 의해서 흔들려서도 안 되고 본인의 삶을 본인을 위해서 재밌게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본인을 가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인 자신의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미움받을 용기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달라지니 주변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변이 달라지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저와 같이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는 사람들 부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부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은 아무 상관없고 저 사람만 없어지면 저 사람만 잘해주면 남에 의해서 계속 끌려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끼리 그 밥에 그 나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이 연말연시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내가 내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뭐 재미라고 해서 이게 단순한 어떤 그런 자극적인 재미가 아니라 본인 자신이 좋아하는 것, 본인 자신이 원하는 것, 본인 자신이 바라는 것, 그런 거에 더 집중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본인 자신을 집중하게 되면 훨씬 더 나은 레벨의 본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미움받을 용기님의 댓글을 토대로 몇 말씀 나눴습니다. 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